자, 지금 뭐 한의학개론에서 한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아마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생각, 내가 생각하는 한의학이 무엇이냐, 또 지금 또 똑같은 주제로 내가 생각하는 한의학이 어떠냐, 라고 하다 보면은 예전에 했을 때랑 지금 했을 때랑 또 한의학이란 거에 대한 생각이 약간 바뀌었겠죠. 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또 아마 1년 후에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한다면은 그때는 또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한의학을 계속 접하고 하면서 점점점 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달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말하는 것이 틀렸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아직 이 학생들이고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배우면서 또 새로운 걸 갖다가 알게 되고 계속 새롭게 그러면서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 대한 간단하게 본인의 생각 또는 뭐 수업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도 되고 뭐 다른 걸 이야기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뭐 주제를 안 주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주제는 이걸 했지만은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다양하게 아무거나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야기 좀 누가 하실까요? 안 그럼 다 할까요? 네, 다 하는 걸 하죠. 뭐, 일단 하고, 예, 일단 하시고, 예, 마이크 쪽, 예. 아, 음, 이번에 천년물 시간 노무열표 시간에 다른 조가 보증기탕의 뭐 항암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거를 봤는데, 한의학이 뭐 말하자면 뒤처지고 있는 이유는 뭔가 요즘 사람들이 너무 확실하고 과학적인 거를 좋아해서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한의학의 어떤 명확한 기전과 원리를 설명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에 어떤 약을 썼을 때 그 결과가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만 좀 몇 개가 나오더라도 더 사람들이 한의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세부적인 기전까지도 연구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선적으로는 그 어떤 약이 효과는 있더라라는 식의 연구를 지금의 단계에서는 진행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선염을 시작했던 그 어떤 처방과 항암 효과, 뭐 이런 걸 갖다가 연구한 것처럼 뭐 한의학에 있어서도 그런 이 적극적인 연구들이 더 많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다른 뭐 그런 식의 이야기였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다른 생각, 뭐 거기에 대해서 좋은 거다, 아니다, 뭐 이렇게 답변하실 분 이야기 좀 누가 또 해주시죠.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이야기를 해봐요. 모니터 쳐다보고 내 눈 뭐 회피한다고 내가 안 시킬 것 같아요? 다 시키게 되지? 자, 일단 뭐 그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 한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양의학과는 좀 많이 기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르죠.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기전도 다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보조기기탕이나 뭐 한약 어떤 처방 가지고서는 그 처방에서 암세포를 뭐 어떻게 변화시킨다 뭐 한다?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약을 먹어서 암 환자한테 효과가 좀 나타난다. 100%는 아니지만은 몇 프로라도 효과는 나타나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항암 효과가 전혀 없는데 그 약을 먹었는데 왜 항암 환자한테 더 좋으냐? 약간 말이 바뀌죠. 항암 효과는 없지만은 보존기탕을 먹었는데 이 암 환자가 훨씬 더 좋아졌더라 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암세포 자체를 갖다 건드는 게 아니라 한약에서는 그 사람 자체를 건드는 것이죠. 약을 써서 그 사람에게 그 나름대로의 그 효능을 줘서 그 사람이 받은 그 다른 효능에 의해서 암세포까지도 좀 변동을 시킬 수 있는 이 정도의 생각이지 바로 보존기 타는 것 자체가 항암 효과가 있다.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전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좀 실제로 뭐 이 보증기탕 자체가
뭐 10명 환자한테 먹었을 때 이만큼 몇 프로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 기전을 설명할 때 양방적인 이런 기전으로 설명하면은 거의 안 될 거예요. 그럼 아마 여기 있는 10사람, 저기 있는 10사람, 저기 있는 10사람 이렇게 놓고선 실험했을 때마다 그 결과가 다 달리 나올 거예요. 실험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현성이죠. 이런 실험을 했는데 내가 이런 실험을 해서 얼마 전에 나왔더니 뭐죠? 그냥 이 자석 같은 뜨는 거. 표전도체. 이거에서 뭐 우리나라에 만들었다고 딱 했는데 다른 데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실험해서 안 됐죠. 그러니까 그 초전도체에 대한 것이 이건 아니다라고 판명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실험 방법을 해서 똑같이 실험했을 때 그 실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본유 이탄 가지고 했을 때 이쪽 그룹, 저쪽 그룹, 저쪽 그룹마다 했을 때마다 그 효과가 다 뭐 30%, 30%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그런 기전 설명하는 것을 한의학적으로 좀 더 밝혀주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이런 상황이고 한의학적으로 밝혔을 때는 우리끼리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과학적인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한의학의 어떤 이 장점은 뭔지 모르게 좋아졌는데 그 기전을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조금 더 헌신적으로 보여야 되는 크게 보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대 과학에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있죠. 그걸 갖다가 크게 보여야 되다 보니까 그런 좀 약간의 어떤 차이점들이 생겨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한 사람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 발표 좀 할까요? 자, 발표 좀 하시죠. 한의학이라는 게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서양의학에 비해서 어떤 병을 치료할 때 접근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그리고 서양의학은 이제 같은 어떤 병을 가진 환자를 치료할 때 그 환자의 특성도 고려는 하겠지만 한의학은 이제 그것보다도 더 각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치료를 하고 치료를 한다는 게 좀 특징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할까요? 태양인 뭐 소음인 이런 특성에 따라서 다른 약을 쓰기도 하고 그런 게 서양 약이랑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특징 등을 좀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양의학에도 그런 특징들이 적용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네, 옆 사람. 좀 한의학 개론을 들어보면 마이크 쪽으로 드실래요? 네. 한의학 개론을 들어보면서 뭔가 그 이 개론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못 이해하고 배우면 아니 파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0%, 95% 이상은 다 이 개론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네, 또. 또 한의학을 배우면서 기존에는 이제 치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증상이 있으면은 정해진 치료법이 있으니까 이 치료 방법만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뭐 1대1 하는 것처럼 이런 게 치료라고 생각을 했다면 한의학개론을 배우면서는 그 같은 병을 나타내는 환자라도 뭐 이제 아까 그 친구가 말해줬던 것처럼 태양인, 태음, 소음, 소양이 이런 거 구분을 해서 환자마다 다르게 치료 방법을 또 적용을 한다는 거에서 한의학이 좀 일관된 치료법이 아니라 좀 유연한 의학이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유연한 의학. 좋게 보면 유연하고 뭐 주관성이 있는 건데, 객관성이 전혀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병인데, 둘 다 머리가 아픈데, 이 사람한테는 뭐 열을 올리는 약, 이 사람한테 열을 내리는 약,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 그럼 둘 중 한 명한테는 약을 잘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또 그렇게 쓰는 것이 오히려 또 정상이고 맞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또 이런 환자의 체질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환자의 특성에 맞춰서 이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배웠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이런 환자의 상태를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 좀 한약에 관련된 지식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지식이라 했을 때도 지금 지식이 100% 맞는 거 아니고 또 계속 배우면서 또 좀 더 많은 것들 배우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그때 환자들하고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때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배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암기하느라 급급하죠. 암기해서 시험 문제 답안을 써놓아야 진급하고 하는 이런 식인데,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이 진급을 위해서 공부했던 이런 부분들은 다 까먹게 돼요. 바로바로 까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겠다 해서 그 나중에 또 남는 게 있죠. 까먹었다 하더라도 또 새롭게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남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학습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까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남아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그 무언가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게, 크게 남아있게 해줘야 내가 한의학적으로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암기했다고 바로 까먹는 거 뭐하러 암기하냐? 다음에 암기할 훨씬 쉬워져요. 똑같은 걸. 또 다음에 할 때 훨씬 더 쉬워지고. 그래서 암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 방법이 되죠. 그래서 한의학 부분도 많이 암기하고, 암기한 거 까먹고, 또 다시 암기하고, 또 까먹고, 그렇게 하면서 보면은 언젠가 내가 얘기하다 볼 때고, 그 암기했던 내용들이 나도 모르게 줄줄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는 거 가능하면 좀 많이 해줄 필요는 있죠. 많이 암기하고, 그 암기한 내용들이 암기를 해놓아야 내 입에서 나오기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많은 것 좀 암기해 주는 거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좀 시간을 좀 투자해서 좀 많이 암기해 주고 또 암기한 다음에 친구들하고 상의하는 거. 내가 암기하고 이해한 것이 맞나 틀리나. 이건 뭐 친구들하고 같은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수정하고 잘못 암기한 거 고쳐야 되겠죠. 근데 교수가 이걸 틀렸으니까 고쳐라. 그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교수 말보다 훨씬 더 잘 듣겠죠. 그래서 많은 걸 이해하고 암기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습관 들이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세 사람 또 한번 할게요. 네, 그렇죠. 한의과 대학에 들어오면서 사실 한의학에 대해서 거의 전무한 수준에 가까이 정도로 관심이 없었고 한의원도 다닌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처음엔 한의학은 침이나 한약 정도만 치료하는 그런 되게 좁은 범위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의학 개론 수업을 1년 동안 들으면서 뭐 침이랑 한약뿐만 아니라 뭐 부항이나 뜸 이런 거 그리고 또뭐 음양오행 또 오장육부와 같은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저희 관점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 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다만 좀 어려웠던 거는 앞서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한의학이 좀 더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게 현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도 있어서 이걸 앞으로 조금 더 극복해 나갈 방법을 고민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앞선 발표자분과 같이 여기 한의대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의학에 대해서 거의 몰랐던 사람이어서 이제 한의학, 뭐 한의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제 어떤 병이 있으면 어떤 약을 쓰고 어떤 증상이 있으면 어떤 침을 쓴다. 이렇게 1대1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한의학 개론을 배우면서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기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보고 또 우리 몸이 조화를 이루는 걸 중점으로
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앞으로 한의과 대학에서 남은 5년 동안 공부를 할 때도 이제 1대1 대응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조화를 중점으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1년 동안 한의학 개론을 배우면서 느낀 점은 저도 처음에는 한의학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초학, 방제학 이런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응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나름대로 한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위축이 돼 있는데 뭐 70년대, 80년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한의학의 최고 호황기, 전성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또 그때는 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발전이 덜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양약이나 양방 어떤 치료, 처치 방법들이 급속도로 발전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나와서 막 발전하는 것처럼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 했는데 한의학에서는 그걸 좀 못 따라갔다는 거. 그게 좀 아쉽죠. 그만큼 이 한의학에서도 좀 현대적으로 현대화 시켜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론에 대해서, 한의학 이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데 그냥 모르니까 너 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좀 아니죠. 일단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을 시켜야죠. 한의원에 오는 환자 교육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사람들이 그 한의대 졸업하고 나온 사람이니까 좀 젊은 사람이고 한의원에 주로 오시는 분들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왔을 때 아, 풍이어요, 뭐 화여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요즘 사람한테 당신 풍이네요? 화내요? 뭐 그럼 전혀 모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거 풍이라고 보는데 이 풍은 어떤 것이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좀 교육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병에 관련되는 교육을 많이 시켜주는 거 환자하고 환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한의학에 관련돼 있는 이런 용어라든가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뭐 100%알 필요 없죠. 어느 정도는 알아서 풍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 풍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좀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좀 필요한 사항이지 않을까. 뭐,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좀 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좀 교육을 하는 거,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발표를 좀 하실까요? 네. 어, 난 올 한 해 배워보면서 한약이 되게 나름 실용적이고 직관적인 학문이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맨 처음에 배울 때도 이제 음양이나 오행을 좀 배우고 또 자연현상과 인체를 연결시켜 보기도 하면서 어쨌든 뭐 복잡한 과학적인 용어나 아니면 뭐 되게 국소적인 뭐 관찰이나 분석 이런 게 없더라도 어쨌든 사람을 치료하는 데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고 또 질병의 상태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직관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순하지는 않은 게 나름 뭐 기열, 뭐 진액이나 뭐 장부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지 그게 직관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만큼 되게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또 이론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학습한 방제약에서 약물의 조합이나 뭐 치법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한의원에서 한약을 먹고 뭐 아토피도 치료를 한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한의원에서 한약을 먹으면서 좀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한약은 이제 일반 양약처럼 성분 표기가 따로 되지 않아서 그냥 내가 이 물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개인 한의사의 역량에 따라서 나름대로 영업 비밀 뭐 그런 거니까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어떤 약들을 썼는지 정도라도 표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그 한의학에서도 표준화된 성분 표기 시스템 같은 게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고 할게요. 네.
저도 간단하게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입학 전에 저도 한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입학을 했고, 사실 1년 여기서 공부를 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계론을 수강하면서 한의학에도 깊은 의학 체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한의학에서 좋았던 거는 단순히 그냥 병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좀 조화롭게 전인적으로 바라보는 게 인상 깊었고요. 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는 한의학이랑 현대의학이 완전 분리돼 있고 서로 좀 못 잡아먹어서 한다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현대의학이랑 한의학이 좀 서로 관점은 아예 다르지만 그래도 서로 보완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그냥 의학에 있어서는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동서의학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거, 이거는 법에서 어느 정도 좀 처리해주면 좋은데, 지금은 법적으로 해결해 주기까지는 너무 멀리 갔죠. 한의사나 양의사가 서로 너무 멀리 가서, 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양의사들도 그 숫자가 나름대로 포화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는 이 양의사들이 의학, 의료 일원화하자라는 주장을 많이 했고, 한의사들은 죽으라고 반대를 했어요. 요즘 와서는 좀 젊은 친구들은 한의사들이 오히려 의료 일원화하자 하고, 양의사들은 절대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의학을 하기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좀 더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의학을 좀 뭐 해서 좀 의사 형식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좀 그걸 갖다 좀 약간 달리 생각하면은, 한약사들이 좀 더 공부해서 한의사 면허를 주자라고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한약사를 좀 몇 년 교육시켜서 한의사 면허 주겠다면 찬성해요? 반대예요? 절대 안 되죠. 똑같아요. 우리가 몇 년 공부해서 의사 면허 받겠다? 의사들은 절대 안 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상황에서 지금 한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인데,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거. 어, 나중에 의학사에 가다 보면은 한의학이 또 중국이나 한국에서 한의학이 거의 폐지되는 위기가 생겼어요. 폐지가, 그 법에서, 법령에서 한의학이라는 용어를 없애버리는, 중국에서 중의학이라는 거 없애버리는 이런 일이 없애려고 시도했다가 많은 사람이 반대해서 또 그게 겨우겨우 살아나고 하는, 지금 그래서 우리 한의학이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제 시대에 일본의 이 한의학이 없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딱 와가지고 한의학이라는 걸 딱 없애려고 했는데, 이 한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한의학에는 아예 없앨 수는 없었고, 그냥, 그러면 그 의료 체계 자체가 무너지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시한제 면허를 주는 식으로. 너는 의생이란 용어로서 의생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만 해라. 방금 네가 죽을 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면허는 없다. 의사 면허를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의사를 갖다 한의학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재헌국회라든가 1960년대 이럴 때도 또 한의학이란 용어를 없애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 한의학이 없어지는 이런 제도 하에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정부에서 그 지금 좀 이상한 일을 하신 분이, 자, 한의학이라는 것도 헌법서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 뭐 데모 조장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봉기해서 막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한의학이 이 위기니까 한의학 자체가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은 망하겠구나. 우리 한의학이 발전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중국에서도 그 당시 서양의학이 막 밀려 들어올 때 그런 위기가 있었으니까 한의학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의학도 과학화 시켜야 되겠다. 한의학과 이 서양의학을 합해야 되겠다. 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거기에 관련돼서 많은 어떤 이 발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950년대, 60년대도 한의학을 없애려고 했을 때 그를 없애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의료 교육기관도 좀 더 생겨나게 되고 또 잡지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서
한의학 자체가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발전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좀 점점점 위기가 다가오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한의학이란 걸 갖다 좀 더 공부해서 한의학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좀 더 한의학이 대표적으로 보면은 한약 치료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옛날에 한약 먹고 이 효과 좋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금방 저 친구들이 한약 먹고 효과 좋았잖아요. 근데 그런 비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한약 더 먹게 돼요. 안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좋으면은 그래 계속 먹게 되겠죠. 근데 비용이 좀 부담스럽죠. 한 재 얼마 정도예요? 한 재 80만 원. 대전서에서 오세요. 어디서? 약간 시골에서 약간 시골 갔는데 약 한 재에 40만 원. 열흘분에 40만 원이었으면은 한 달 먹는다면은 120만 원. 뭐 내가 아프니까 쓰긴 써야 되겠죠. 근데 한 달에 120만 원 쓴다는 것 자체가 일반 가정에서 120만 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20만 원 들었는데, 뭐 100만 원 들었는데 그 100만 원만큼 효과가 있어야지만이 약을 먹는데 그만큼 효과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약은 먹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먹겠다. 근데 양방병원에 갔더니만 뭐 스테로이드 뭐든 막 때려 쓰다 보니까 당장은 눈에 보이게 싹 좋아졌어요. 다음에 또 아프고 또 하겠지만은 당장 불편한 게 없어지니까 나 이거 먹고선 한방 치료 안 해. 라고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한의사들이 나름대로 변증이라든가 치료에 관련돼서 굉장히 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그런 스스로 공부해서 그런 이 변증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물론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평균으로 봤을 때는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그런 능력들이 좀 떨어진다. 근데 그 능력치가 올라가야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좀 더 잘 볼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여기서 공부라는 것은 성적에 관련된 공부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환자를 봤을 때 그 환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 환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처방을 쓸 때 어떤 처방을 써야 이 사람한테 더 좋을까 하는 다양한 부분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지금의 뭐 한의학에 관련된 거 별로 배운 게 없지만은 한의학 결혼에서 뭐 친구와 방지학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운 걸 이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환자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 그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여러분들 스스로. 많은 과목들을 배웠던 거를 종합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교수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내과 교수니까 내과에 대한 거 이야기했는데 다른 교수님은 뭐 부인과 교수니까 부인과에 대한 거 이야기하고 소아과 교수는 소아과 교수 이야기하고 자기가 자기 전공되는 거 이야기했지만은 이걸 다 종합을 해서 야 너는 이런 한의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한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딱 이야기해 주는 교수는 없어요. 그건 누가 해야 돼?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이것을 갖다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죠. 그래서 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거. 종합하는 공부. 그 종합하는 게, 그거는 이제 임상 나가면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래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좋고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이 그 양방에서 그 본과 4학년 때 임상 실기시험을 보죠. 실기시험. 그 실기시험을 보는데 그 실기시험이 어떻게 보면 진료에 있어서 진찰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양방에서 그거 했던 것이 이제 한방에서도 나름대로 좋으니까 우리도 임상 실기시험을 보겠다. 설문조사 계속 하면은 학생들도 그렇고 다들 한의학에서도 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을 내야 된다라고 다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졸업할 때쯤 되면은 실기시험을 보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졸업시험으로 졸업고사에서 졸업할 수 있는 역량을 볼 때 그 임상 실기시험을 하고 있어요. 2번인가 해서 그 2번에 통과해야지만이 그
졸업고사 통과한 걸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국가고시에서 그걸 하겠다는 것이죠. 국가고시에서 실제적으로 양방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시험을 보겠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병에 대해서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는 능력이 더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직접 보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해당되는 증상, 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결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좀 훨씬 더 좋아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까 또 저 친구가 이야기할 때 그 한약에서도 어떤 성분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약 성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 상당히 많이 있죠. 인삼만 하더라도 인삼은 보통 사포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 미세한 성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약에서 만약에 성분 표시한다면은 그냥 약지를 다 집어넣겠죠. 처방 이름. 그러니까 양방에서도 처방을 주잖아요. 한방에서도 아마 처방을 아마 줘야 될 거예요. 처방전을 딱 주고 요즘은 또 이렇게 원예 탕전을 많이 하죠. 내가 한의원에서 직접 이 약을 바르는 게 아니라 원예 탕전실이 있어서 거기다 탕전을 의뢰하면은 거기서 그 규격화된 뭐 정부 규격을 얻은 그 규격화된 탕전원에서 거기서 약을 바려서 환자에게 보내주는 이런 세계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의원에서 이 직접 내 수입이 되던 걸 갖다가 외부를 맡기게 되는 이런 부분도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한 것도 있고 또 처방도 공개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뭐 처방 공개 비방이라 해서 처방 공개 안 했는데 요즘은 처방 공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처방도 그 어떤 약물이 들어갔다 처방을 공개하는 요 정도는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뭐 좀 계속 그 처방을 공개해야 된다. 처방전을 환자한테도 보여줘야 된다. 양방에서 하는 것처럼 좀 할 필요 있는데 거기서도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처방을 공개한다는 이런 제도까지 되면은 한방에도 의약분업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한방에 의약분업 되면은 한의사들의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 3분의 1이 뭐야?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아직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험 시범 사업 한방 의료보험 시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의사협에서 한방 양론이 굉장히 강했죠. 거의 50대 50 정도, 또뭐 51대 49 이걸로 통과돼서 지금 한방 보험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보험 사업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보험 사업을 하니까 많은 한의사들에게 수입이 좀 더 많이 생겼는데 그 보험 사업을 계속하고 그다음 다음 사업으로 진행되고 하면서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한약에 있어서도 의약분업이다. 한의사는 그냥 진료하고 약은 한약사한테 다 줘라. 이런 식이 되면은 한의원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처박보험 사업도 안 받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 둘 다 이렇게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 지금 이야기하신 것들이 지금 1년 동안 배워왔던 이런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좀 하겠다 하는 이런 거였고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을 간단히 한번 이야기하면은 아직도 인공지능이 100% 아니다. 그죠? 한 5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한테 뭐 정리하라 하는 건 굉장히 잘하죠. 내용 주고서는 이거 한번 정리해봐. 뭐 하면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서 정리할 때 내 마음에 맞게 정리하려면은 좀 더 많은 명령, 좀 더 세세한 명령 이런 걸 주의하지만이 얘들이 좀 해준다.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야 한약에 대해서 1년 동안 배웠는데 소감 말해봐. 하면은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쓰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소감을 쓸 거야 해서 키워드 몇 개 딱 주고서는 나는 한약에 공부한 소감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써봐 하면은 내가 쓰고자 하는 말을 갖다가 다 써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갖다 좀 더 배워주면은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나요? 그 인공지능한테 증상 주고 처방 말하라.
했을 때 진짜 처방을 몇 개를 이야기해줘요. 그거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있고 내가 또 생각하고 있는 처방이 있겠죠. 그럼 내가 생각한 처방과 인공지능 준 처방을 서로 비교해서 진짜 내가 쓴 것이 좋다 하면 내가 쓰는 것이고 인공지능이 쓴 것이 좋다 하면 또 그걸 또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어떤 활용도는 우리 한의학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나오기 시작한 인공지능이니까 우리도 빨리 빠른 시기 내에 좀 조속히 접속을 해보고 그걸 갖다가 좀 활용해 보는 것들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아마 내년에 이 의학사 공부하면서는 뭐 정리하고 뭐 하는 거 인공지능한테 거의 다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시키고 그 인공지능이 답변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들은 이제 조원들끼리 모여서 같이 수정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좀 더 거치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아직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써봤지만은 좀 써보면은 한의학에서도 이걸 활용해서 진짜 좋은 걸 만들 수 있겠다 생각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머리 가진 여러분들이 또 한의학에 있어서 그렇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나도 지금 몇 개 만들어서 그 아까 임상술기 시험하는 거 있죠. 그것도 한번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효과는 좋더라고요. 내가 사용자가 의사 입장에서 질문을 하면은 얘는 또 환자 입장에 답변해줘요.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신 병이 무엇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딱 할 수 해주면은 나중에 이건 임상수기 시험에서 몇 점 맞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 답변까지 해주는 뭐 이런 이 GPT도 만들고 그다음 아까 말했던 그런 처방 말해주는 이런 GPT도 만들고 다양하게 우리가 이 한의학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생각하고 그런 거 활용해 보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이란 걸 갖다가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다음 학기부터 뭐 생리학, 병리학, 본초학, 뭐 경혈학 이런 것들을 계속 한의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배우거든요. 우리가 2시간 만에 끝냈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1년, 2년, 1년 반 이 정도 거치면서 계속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기초학적인 거 다 배우고 그다음에 진단이나 방제나 임상 각 과목 가면서 또 하나하나 더 배우게 되고 그다음 본과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이제 병원 실습을 가면서 그 CPX 시험에 대한 준비도 하고 실제 병원 실습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한약 전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훑어봤으니까 대략적으로 한약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좀 더 그런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하고 싶은 것은 자꾸 이야기 많이 해라. 동료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친구들하고 어떤 의견에 대해서 틀려도 좋으니까 서로 두 사람 다 틀린 이야기 하더라도 틀린 이야기라도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이런 기회. 자꾸 이야기하면서 정리가 되겠죠. 암기를 못하더라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정리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거치고 또 내 생각과 내 생각을 저 사람한테 이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이해시키거나 하는 이런 과정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저 사람한테 설득시키는 거. 아까 환자 교육 하라고 했잖아요. 환자 교육이 그런 거의 일부가 되겠죠. 환자는 풍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풍이 뭐요? 풍을 좀 눈에 보이게 설명해봐. 눈에 보이게 좀 이야기해줘봐. 하는데 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좀 더 남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한의학 전공 과정 각 과목들을 다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런 각 과목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좀 더 좋겠다라는 말로써 한의학개론 수업한 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설문지 답변해 주시고 가시면 돼요. 예,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